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2 파트 2 설비 진단 및 관리, 여기서부터 처음부터 해보죠. 자, 설비의 진단 1절, 설비 진단의 개요, 설비 진단 기술, 어떤 기계적 요소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보통 설비인데, 이 설비가 어떤 상태냐, 즉 설비에 걸리는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외부에서 오는 힘을 그 부재의 단면으로 나눈 응력 같은 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고장, 설비가 갑자기 작동을 멈추는 게 고장이죠. 그 다음에 열화는 열에 의한 노화입니다. 열의 영향을 받아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를 열화라 그래요. 열화. 그 다음에 강도는 스트렝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작용하는 외력에 견디는 정도, 그거를 강도라고 그래. 그러니까 강도가 좋은 재료냐 설비냐 안 좋은 설비냐, 이게 강도. 그 다음에 성능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해서, 정량적, 다시 말하면 수량화시켜서 파악한다 이거예요. 수량화시켜서 신뢰성이나 성능을 진단하고 또 예측하고, 이상이 있으면 고쳐야 되겠죠. 이상이 있으면 제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상이 있으면 그 원인과 정확한 위치 그리고 위험한 정도 등을 식별하고 평가하여 그 수정 방법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말이 무지하게 어려워요. 이거를 한번 쭉 읽으면서 그걸 다 알아듣는 사람은 대단히 지식이 쌓여 있는 사람이다. 말들이 너무 많이 어려워가지고 하나씩 그 단어를 분석해서 공부를 해놔야 돼. 자, 진동법을 응용한 진단기술, 진동법. 진동은 진동에 대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진동법이란. 자, 회전기계에 생기는 각종 이상. 회전을 하는 기계가 축을 중심으로 물려있는 풀이나 기어 같은 것이 돌 때 이게 바란스가 안 맞으면, 언밸런싱이 되면 얘가 휘어져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진동이 생겨. 처짐 같은 게 생긴다 이거야. 그래서 회전기계에 생기는 각종 이상, 그러면 회전기계가 뜨면 언밸런스, 밸런스가 안 맞는다 이거야. 그 다음에 베어링부에 결함이 있다, 이런 것들을 검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평가를 할 수 있다. 그 다음 송풍기는 약 1기압의 압력을 받아서 전달하는 바람을 내보내는 기계를 송풍기라고 그랬죠. 송풍기는 1기압이니까 1kg cm 제곱이고, 팬은 송풍기의 10분의 1, 얘는 0.1기압이에요. 0.1기압. 그런 것들의 밸런싱을 진단하고 조절하는 기술도 진동법이다. 그 다음 유압 밸브가 있을 때 이 밸브의 값이, 이게 여기서 리크라는 얘기는
누설된다는 얘기잖아요. LEAK가 리크가 누설. 그러니까 유압 밸브에서의 누설 진단 기술도 진동법에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꼭 진동이 아니어도 진동 이외의 파라미터, 즉 온도나 압력 등의 설비 이상 원인의 해석 기술, 설비에 이상이 오는 설비 이상 원인이 오는 것을 해석하는 기술도 진동법을 가지고 쓸 수 있다. 진동하는 것을 가지고 쓸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 설비 진단 기술의 일반적인 효과. 진단기기, 진단을 하는 기기를 사용하면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사람이 맨손으로 만져보거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정량화할 수 있잖아요. 진단기기니까. 진단을 하는 기기를 사용하면 보다 정량화할 수 있으므로 쉽게 이상 측정을 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두 번째, 경향관리를 통하여 경향관리. 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 기계, 이 설비가 과연 수명이 얼마나 갈 건가? 또 얘가 고장이 날 것인가 안 날 것인가? 그런 걸 경향관리라고 그러는데 그 경향관리를 통해서 설비의 수명 예측이 가능하다. 그 다음 중요한 설비 부위를 상시 감시함에 따라 상시 감시 24시간 감시한다는 얘기예요. 24시간 감시함에 따라 돌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 다음 정밀 진단을 실행함에 따라 설비의 열화 부위, 아까 말씀드렸죠. 열에 의해서 노화되거나 열에 의해서 심각한 이상이 발생되는 부위, 열화 부위, 또 열화의 내용, 정도, 열화가 얼마나 심각하게 진행이 되었는가 하는 정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버홀이 불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버홀이 뭐냐? 오버홀. 이런 설비가 고장이 나면요. 일단 분해를 해야겠지. 분해를 해서 청소를 하거나 고장난 부품을 수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다시 어떻게 되는지 깨끗하게 다시 다 고장이 났어, 처리가 됐으면 조립을 해야지. 조립. 이렇게 어떤 설비를, 고장난 설비를 분해해서 싹 고친 다음에 다시 재조립하는 이런 작업 일체를 오버홀 한다 그래. 오버홀 한다. 그러니까 정밀 진단을 하면 오버홀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설비의 정확한 부분을 아니까. 자, 그 다음 설비 진단 기법으로는 진동법, 오일 분석법, 응력법, 마모입자 분석법, 열화상 분석법, 비파괴 분석법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나옵니다. 1. 진동법. 진동법은 앞에서 나왔어요. 진동을 통해서, 진동하는 부분을 통해 진동해서 설비 상태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설비 상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현재의 진단 기술 중 가장 폭넓게 이용한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폭넓게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진동법이다. 자, 그래서 아까 했던 거 반복이야.
진동법을 응용한 진단기술 말씀드렸죠? 회전기계에 생기는 각종 이상, 언밸런스와 베어링 결함의 검출 및 평가, 송풍기나 팬 등의 언밸런스 진단 조절 기술, 그다음에 유압 밸브의 누설, 리크 누설 진단 기술, 그다음에 진동 이외의 파라미터, 온도, 압력계, 설비 이상 원인의 해석 기술. 이건 아까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근데 그 다음에는 오일, 기름을 분석한다는 거야. 오일을 분석한다. 베어링 등 금속과 금속이 습동하는 부분, 금속과 금속이 마주대서 닿아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비벼지는 상태를 섭동이라고 그래요. 습동이 아니라 섭동. 금속과 금속의 섭동 부분의 마모에 따른 마모에 대한 진행 상황을 그 윤활유 속에 녹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비벼지면 윤활유가 속에서 기계가 이렇게 비벼지면 가루가 돼서 나타나는 것이 윤활유 속에 포함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윤활유 속에 포함된 마모금속의 양이나 형태를 또는 재질 등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오일 분석법이라고 하는데, 이 오일 분석법 중에는 크게 나눠서 페로그래피법이라는 것과 쇼프법이라는 게 있다 이거예요. 이거 반드시 알아놔야 돼요. 시험에 반드시 나니까. 자, 페로그래피법은 시료유, 시료 기름을 용제로 희석해서 슬라이드에 흘려, 슬라이드는 얇은 유리판을 말하는 거야. 슬라이드에 싹 흘리면 기름은 흘러가고 고착된 마모된 그 금속 부분은 슬라이드 유리 위에 딱 올라져 있을 거 아니냐 이거야. 그래 놓고 자석에 의해 마모분 입자가 자력선 방향, 자기 자석을 갖다 대면 N극과 S극이 형성되니까 그 방향, 자기력선의 방향, 그 다음에 크기의 순서에 따라 배열된 페로그램이라는 어떠한 상태의 모양을, 여기에 있는 색현미경이 페로스코프야. 스코프라는 게 뭐 본다라는 뜻인데, 색현미경으로 마모 입자의 크기와 형상과 열 처리한 재질 등을 관찰해서 이상 부위와 원인에 대한 규명을 실시하는 방법이 뭐냐? 페로그래피법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페로그램을 색현미경으로 본다 그랬어요. 그 다음 쇼프, 시료유를 태워 연소시켜. 그러면 금속 성분 특유의 발광 또는 흡광 현상, 나트륨 같은 경우는 노란색이 나와요. 노란색. 그러니까 금속 특유의 색깔이 나오는 거야. 태우면. 그래서 금속 성분 특유의 발광 또는 흡광 현상을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원자흡광법, 회전전극법, ICP법 그랬는데, ICP는 분광분석법이야. 얘는 분광분석법. 아유. 자, 그 다음 응력법. 설비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균열이 생기면, 이거는 균열은 왜 응력이 과대할 때, 또 반복 응력에 의한 피로 축적에 의해서 발생된 균열을 원인을 찾아내는 방식이다 그랬어요. 그걸 응력법. 네. 각 부재의 실제 응력을 측정할 수 있고,
설비 내부의 실제 응력의 분포를 해석할 수 있고 설비의 필요에 의한 수명을 해석할 수 있다. 응력법. 그러니까 내부의 실제 응력의 분포를 통해서 이 내부의 응력이 과연 안전한 허용 응력 이내에 있는지 아니면 위험한 정도까지 갔는지 그걸 해석을 통해서 설비 필요에 대한 수명을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 진단 기능으로서 이렇게 보자고요. 진동을 측정하는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상 판정 논리를 가진 타입이 있고 주파수 해석을 하는 타입이 있다. 주파수 해석법, 진동 측정법, 이상 판정 논리 타입, 논리법, 주파수 해석법 이렇게. 다음 설비의 노화가 시간의 경과가 돼서 설비의 기능이 뭐 점점 뭐라 그럴까 늙어간 게 노화인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설비가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를 노화라 그래요. 그 노화를 나타내는 파라미터, 요소, 요인 어떤 것들이 있는가? 진동. 기계가 자주 진동을 일으키더라. 그 다음에 진동하고 소음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진동 따로 소음 따로 없어요. 진동, 소음은 같아. 진동과 소음. 그 다음에 충격이 왔을 때. 그 다음에 AE라고 되어 있는데 AE가 뭐냐면 어쿠스틱 에미션 이렇게 돼가지고 번역하면 이게 소리야. 소리 음속. 그다음에 에미션이라는 것은 방출한다는 명사죠. 에미트의 명사형이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음향 방출이라고 그래요. 이상한 소리가 발생돼서 나가. 음향 방출. 그 다음에 온도. 노화가 되면 온도가 조금만 작동을 해도 금세 올라가죠. 그 다음에 기름이 오염해. 접촉하고 있을 때 돌아갈 때 노화가 되니까 부풀어기 같은 게 일어나가지고 기름, 윤활유 같은 것이 쉽게 오염이 되더라. 그래서 오염도가 높아져. 아, 그럼 이건 노화가 됐구나. 설비가 노화가 됐구나 하고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의 노화를 나타내는 요인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동, 소음, 충격, 음향 방출, 온도, 기름의 오염도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설비의 진단 기술 중 진동 진단 기술, 진동법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펌프 축의 불평형. 펌프 축이 있어요. 축은 뭐예요? 회전기기지. 축은 회전을 하는 기기야. 이게 답이 1번입니다. 윤활유의 열화, 전력 케이블의 절연, 균열 및 부식 진단. 다음 두 번째. 설비 진단 기법 중 금속 성분 특유의 발광이나 흡광.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 소프라고 그랬지. 소프. 금속 특유의 색깔을 발광하거나 또는 그 빛을 어떤 뭐라 그럴까? 흡수 스펙트럼을 통해서 보면 흡광. 그러니까 진동수에 맞는 그 금속의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선이 이렇게 줄로 나타납니다. 그걸 갖다가 스펙트럼이라고 그러는데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보면 이와 같은 어떤 금속이
떨어져서 마모가 돼서 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이걸 소프법. 다음 회전기계에서 채취한 오일 샘플링에서 마모 입자를 자석 같은 것으로 검출해서 크기나 형상 및 재질 등을 분석해서 이상 원인을 규명하는 설비 진단 방법은 뭐냐? 요거는 바로 페로그래피법. 색현미경으로 분석한다고 그랬어요. 페로그래피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진동 이론. 자, 진동의 분류 간단하게 해놨는데 자유진동과 강제진동. 자유진동, 외란이 가해진 후에 걔가 스스로 진동할 때 자유진동한다. 외력이 연속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얘가 진동을 할 수 있도록 한 번만 딱 변이의 이상을 주고 나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진동하는 거. 그걸 갖다 우리가 자유진동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자유진동에 대한 식은 이렇게 씁니다. 질량 m에다가 변이를 2번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플러스 kx 이꼬로 여기가 0. 이렇게 하면 자유진동이고 얘는 감쇄가 없을 때야. 감쇄가 0일 경우야. 그러니까 이것의 진동은 모양은 코사인 함수부터 출발했다 그러면 계속 똑같이 진폭의 변화가 없이 이렇게 가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자유진동이라고 그래. 근데 요 식에서 mx2 도트 플러스 cx 도트 플러스 kx 이꼬르 0 이것도 자유진동인데 이때는 감쇄가 존재하는 거야. 감쇄가 0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진동을 하는 거냐면 감쇄가 존재하면 출발할 때 이렇게 출발해서 점점 진폭이 작아져. 이렇게 작아져 가지고 결국은 언젠가는 진동을 안 해. 이렇게 되는 거. 진폭의 크기가 점점 작아지죠. 그럴 때는 여기 C가 붙어요. 이게 둘 다 이꼬르 0으로 끝나면 이꼬르 0 끝나면 자유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진동에는 두 가지가 있다 이거야. 비감쇄. 이게 감쇄가 0이니까 이건 비감쇄 자유진동이야. 요건 비감쇄. 그러니까 요 식은 비감쇄 자유진동의 식. 이 식은 감쇄 자유진동의 식이다 이거야. 감쇄 이게 쇠가 아니라 쇠 감쇄 자유진동 요거 자 메모했죠? 지웁니다. 이번에는 강제진동을 볼게요. 강제진동은 외력이 들어와요. 외력이 들어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 비감쇄 강제진동과
감쇄 강제 진동.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이거야. 그럼 비감쇄 강제 진동은 비감쇄 자유 진동에서 mx2 도트 플러스 kx 이꼬르 오른쪽 항이 0이 아니야. 시간의 함수로 주어지는 어떠한 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F0 사인 오메가 t 뭐 이와 같은 함수로 들어올 때 비감쇄 강제 진동이라고 부르고, 감쇄 자유 진동 이거는 감쇄가 있어야 되니까 mx2 도트 플러스 cx 도트 플러스 kx 이게 똑같이 어떤 시간의 함수로 주어진 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얘가 마찬가지로 F0 사인 오메가 t의 함수로 주어졌다. 그럼 당연히 이건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면 오른쪽 항이 0이 아니니까 강제 진동 찾고, 이 C가 0이 아니니까 당연히 감쇄지. 감쇄가 존재하는 거지. 감쇄 강제 진동이다. 이렇게 판별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죠. 여기 비감쇄 진동과 감쇄 진동. 비감쇄 진동. 비감쇄는 감쇄가 없다는 거야. 감쇄가 없으니까 마찰이나 뭐 이런 저항이 없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손실되지 않는 진동. 비감쇄. 감쇄 진동은 마찰이나 다른 저항이 존재하니까 에너지가 손실되는 진동. 감쇄 진동. 자, 이렇게까지 하고 다음으로 또 넘어갑시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